마음이 급하네요. 네. 그래서 대시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커버 기업 중에는 첫 번째 이제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를 너무 스타트를 잘 끊어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몇 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8월 14일 인카그룹 서비스하고 토모큐브를 실적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프레이토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몽고디비가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LTO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LTO 커버 기업에도 이제,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다이내믹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시는 역대급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는 사실 더 나은 곳에 투자할 줄도 모르면서 실손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관세 협상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시황 분석이나 아니면 매크로 뉴스는 결국은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기업들은 주어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영양가 없는 매크로 뉴스에 관심을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 발굴과 팔로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최적화하고, 근데 이제 최적화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과도한 매매를 부추기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적당한 그런 주기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과도하게 패닉할 때는 침착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런 원칙들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버 기업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비해서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초과 수익률도 원래 한 3%였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0.4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한번 각각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카그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전분기에 100% 넘는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가치 변화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2분기가 매출 인식 이연이 돼야 되는 시점을 감안하면은 이제 8월 14일에 예정돼 있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전체 이제 국내 설계사 수 50만 명 대비해가지고 2만 명도 안 되는 설계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4% 수준이고 4%도 안 되는 수준이고 갈 길이 멀고, 그 다음에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카그룹 서비스도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팔로업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5% 이상의 수익을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빼야 될 그런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동안 2일 연속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급락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해가지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챗GPT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적자 상태에서 지난 분기에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CEO하고 CAO가 내부자 매도를 했다라는 점이 좀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고, 그 다음에 풋옵션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시도 매우 긍정적인 실적 발표 직전에 CEO가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풋옵션 급증은 내재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에 직접 영향이 있는 이슈는 여기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 아마존이 다큐원 DB 서버레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또한 수많은 경쟁 DBS 중 하나로 몽고DB의 광범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전체를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트워크 효과, 잠김 효과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쉽지 않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서형 DB 방식 중에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계속 이제 앞으로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볼 때, 이제 그 몽고DB를 지금 시점에 팔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하락한 거를 이제 그 활용해가지고 더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그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몇 분기 동안 계속되어 오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태도는 8월 26일 이번에 이제 26년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도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 분기에 보수적으로 추정한 이유는 사용량이 4월에 급감했다가 5월에 회복되는데, 발표 시점에 그 추이가 아직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되면은 5월에서 7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회복된 추이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이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태도는 이제 이번 분기에는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아도,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제 믿기 힘든 성장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고, 주문 건수보다 주문액, 그보다 매출 총이익, 그보다 순이익의 증가율이 더 높은 아름다운 레버리지 효과를 실현하면서 퀄리티 기업으로서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금요일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웜위치했습니다. 근데 주가 변동은 가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거는 사업 가치가 실적 발표 전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실적으로 입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면 안전마진이 확보된 것으로 인식하고 더 지분을 늘려갈 기회로 인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미 이제 KPI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낮은 편이고, 주가도 상당히 상승했지만 매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이 흑자 선언했을 때 기업 가치는 세계 물류시장 디지털화 선도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가지고 시총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 실적 발표로 그 시점이 유의미하게 앞당겨지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매출 성장률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에 가치를 과소평가라고 생각하고, 실제 매출 증가와 영업 손실률 축소가 발표되면은 주가가 더욱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물류 서비스 불확실성이 높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서비스 공급
공급 조건, 정보의 가치가 높았던 분기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첨단 바이오나 신약 개발, 세포 연구의 필수적인 장비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가 찾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셀 3D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토모큐브가 참여했고 이제 경쟁사 나노라이브는 불참하면서 토모큐브가 더 부각되는 행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8월 14일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의 실적보다는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성장성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락한다면 감사한 그 지분 확보 기회라고 생각하고 담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제 금투세가 또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뭐 50억 정도 그 이제 한도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내려왔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민주당 그 의견이 나왔는데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이제 그 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LTO에 파생분 상품이 손실나도 세금을 더 내라는 정부 정책으로 채권 시장이 급냉됐다라는 기사가 공유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이제 현 정부의 경제 인식 자체가 뒤틀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근저에는 당의 주축이 이제 8, 90년대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던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이제 이들은 50대, 60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고 구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의 전제로 삼는 사실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사람이 모이면 관성이 더 커지고 시스템을 갖추면 더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이제 초과해 가면서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하면은 관성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게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착화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그에 맞게 정치 권력도 물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을 지지하는 베이비 부머들의 이제 인구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비슷한 경험하고 정치의식을 공유하는 정치인들은 결국은 물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권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제 남자 64세는 80년대에 이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인데 여기가 거의 피크잖아요. 그리고 94년에 대학에 입학한 50세 여기까지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객관적인 이해관계보다 반일 감정이나 소득의 공평한 분배, 국위 선양 이렇게 감정적인 코드에 민감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나쁘다라는 감정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그냥 이게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의 주요한 그런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나라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고 어떤 미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판단해가지고 그에 맞게 개인의 삶과
투자를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입장에서 한국이 잘 되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따지지 않고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듭니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는 매년 무서운 속도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60대에서 줄어든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나가는 그런 인구 대비해서 이제 새로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추가되는 인구를 보시면은 이제 이만큼이 빠지고 이만큼이 추가되는 거니까 매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를 주로 하는 이제 소비층은 청년층인데 향후 20년간 20대 인구는 50% 가까이 감소합니다. 이런 문장들은 확률적인 전망이 아니라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도출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은 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교역국 수입에 관세 15%를 매기면서도 수출에는 관세를 0%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도 미국에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미국으로 쉽게 이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자유롭습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도 미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의 선택을 정부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은 내심 기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미국 공장 건설을 비장한 표정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를 다양한 미사옥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 한국 노동자를 버리고 미국 시장, 미국 노동자를 선택한 자본의 한국 탈출. 그것이 이제 미국 공장 건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국내에서 신규 채용을 급격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공채를 빠르게 줄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 기업들에서 이제 막내가 점점 막내 연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에 성공한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8년차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젊은 인력 신규 채용을 줄이면은 좋은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줄어들고 혼인율, 출산율은 더욱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정치 권력이 이제 3개 구구두리를 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각종 유인책을 주면서 제발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고 읍소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계속해서 기업 때리기, 투자자 때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노란봉투법을 입법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10억 원도 모자라서 금투세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해결이라는 것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배급제 공산주의 사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기업들이 전부 나가고 나면은 소득이나 생활 수준은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다 나가고 나면은 이제 근저에 이제 하청 기업으로 있는 중소기업들 그런 이제 나쁜 일자리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소득세가 감소하고 기업이 탈출하면서 법인세도 세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해진 미래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예산은 미친 듯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8월 5일에 이제 챗GPT 5가 나왔어요. 근데 써보니까
챗GPT-4하고는 성능의 답변의 깊이, 최적화 정도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처음 프로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최고 이상 모델이 4.5%, 5.1 프로, 5.3 프로, 그다음에 그 5 프로로 4번 바뀌는 동안 이전 모델의 성능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4.5 프로는 이제 누가 줘도 쓰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현재 선도 기업하고 2년 정도 기술 격차가 나는 모델을 이 소버레인 AI를 통해서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도 쓸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12조 풉니다. 당장 돈 준다고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12조는 경제가 축소되면은 나중에 훨씬 더 막대한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삶을 옥죄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한도를 복원하고 금투세를 도입하자라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LTO 멤버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미국장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혹자는 미국에 투자해도 양도소득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금투세 논란이 심화될 때도 해외 주식 투자는 ISA 계좌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금투세 도입의 셀링 포인트 하나로 홍보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챗GPT-5 프로에 물어봤을 때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 세율 상향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걸 한번 공유해 드려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증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세수 증대 효과가 약하고 그 다음에 내국인 자산 다변화 측면에서 정책 목표가 상충되며 투자를 장려하려는 타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높아서 추진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정부는 누가 잘 살아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회보다는 다같이 못 사는 사회를 보다 이제 선호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사회로의 이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바란다면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장 노출도를 줄여나가는 게 장기 투자자로서 LTO 멤버들의 당연한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접근권에 대한 제 생각은 몇 주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GPT하고 토론 과정 중에 이제 작성된 보고서를 한번 공유드려봅니다. 요약하자면은 이제 배타적 권한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 제한적인 접근권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 접근권이 전혀 없는 기업들이 있는데 다루는 정보에 보완이 필요한 정도, 그 다음에 소비자가 기업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접근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나 아니면 제한적인 그런 접근권이라도 보유한 기업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LTO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카페 리뷰를 못했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제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바쁘지만 좀 더 열심히 리뷰해가지고 3분기 말에 이제 밀린 숙제를 좀 몰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LTO 플랫폼에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이 좀 치열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LTO 리뷰를 마쳐보고 1분 정도 쉬었다가 Q&A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올게요.